자, 그렇게 해서 훈련 검증령을 5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보면 썸머리한 내용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코에피션트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리 모델에서 앞에 봤던 요 모델에서 코에피션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썸머리에 보시면 요거 여기 있는 내용에 요걸 갖고 와서 결과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결과에 있는 요 부분을 갖고 와서 썸머리니까 요게 썸머리가 되겠죠. 지금 요게 요 보는 화면이에요. 그걸 갖고 와서 프레임이랑 요거랑 붙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5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다가 지금 요거에서 요것만 갖고 와서 그 옆에 뭐죠? 5주를 붙인 개념이에요. 요거예요. 요거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측 모델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잘 맞췄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GLM 모델에서 프레딕트라는 게 예측하라는 말인데 이 프레딕트가 모델마다 다 쓰는 용도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브 베이지안에서 통한 모델에서 구한 값을 예측할 때랑 다 틀리다는 거예요. 모델마다. 왜냐하면 모델마다 안에 있는 구성이 틀리겠죠. 결과가 다 틀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타입을 리스폰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확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뿌려볼게요. 자, 한 다음에 헤드면은 5개만 뿌려줘라 이거죠? 뿌려주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2번은 확률이 이렇게 나온 거죠. 얘는 수락할 확률이죠. 수락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6번은 이렇게 되고 9번도 이렇게 되고 10번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높죠? 그러면 10번은 우리가 승낙할 확률이 높겠네요. 10번 데이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밑에 보면 실제 값하고 모델 값하고 비교해 봐야 되니까 아까 전에 봤던 내용하고 액추얼 실제 값하고 걔를 이렇게 5개만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3,000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5개만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원래는 1대 3,000개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죠? 밸리데이션이니까 2,000개네요. 그죠? 2,000개 중에서 5개만 눈으로 확인하려고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하고 프레딕트 값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얘는 실제 0인데 0의 확률이 높죠? 얘도 0인데 0의 확률이고 얘는 다 맞췄어요. 얘는 1인데 0.98까지 나왔으니까 맞죠? 근데 제일 마지막 거 보세요. 0인데 0.59%가 나왔어요. 59%. 얘는 1이라고 찍히겠죠? 언제? 컷오프를 우리가 0.5로 주면 1이라고 주기 때문에 얘는 아마 에러로 떨어질 거예요. 잘못 맞춘 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조정하는 게 컷오프 값을 꼭 0.5로 안 줘도 된다 그랬죠? 근데 디폴트로는 0.5로 주는데 요걸 조정해 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도가 올라가는지를 나중에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0.5로 줘봤다가 0.7로도 줘봤다가 0.3으로도 줘봤다가 도대체 어느 게 잘 맞추는 거냐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모델 평가죠. 우리 컴퓨전 매트릭스에 의해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 프레딕트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찍어주면 결과 변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여기 as factor라고 써줘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에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안 써주면. 안 써주면 에러 나는 거고, 우리 이 책에 있는 거에 들어가 보면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대로 치면 요거 때문에 에러 날 거예요. 그래서 요 as factor라고 꼭 쳐줘야지만 얘가 팩터로 인식해서 0과 1로 인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로 이렇게 해주는데, 자, 여기에 뭐예요? 컷오프를 뭘로 정한 거예요, 지금? 0.5로 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컷오프를 0.5로 정했을 때 맞춰봐라. 이제 비교해 보려면 0.7로 갔다가 0.8, 0.9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해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조정해서 어떤 게 더 잘 맞추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정확도가 얼마나 나왔어요? 95%나 나왔네요. 아주 높게 나왔죠, 지금? 그래서 0일 때 0으로 맞춘 거하고 총 2,000개 중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니까 2,000개 중에서 이만큼을 맞췄고 요만큼이 틀렸다. 요거죠? 그래서 약 95%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차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개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 차트 이렇게 보실게요. 얘를 해주고, 라이브러리가 패키지가 없네요. 그러면은 우리 패키지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개인이라는 거를 해줘야 되죠. 이게 왜 안 들어와 있지? 자, 인스톨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인스톨 해주고 자꾸 움직이면은 얘가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다 설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밑에 끝났죠? 그러면은 얘를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고 개인인데 개인 값은 뭐냐면은 얘를 돌린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돌린 다음에 개인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결과를 알고 싶으면은 요것만 찍어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결과 값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체 데이터를 10%씩 끊어서 그 값의 평균 값하고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는 누적 값이에요. 누적 값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개인이라는 함수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밸리데이션의 퍼스널 론이라는 결과 변수를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우리 프레딕트에서 위에서 우리 예측 값으로 해놓은 거 있죠? 이 값을 이용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그룹을 10개로 쪼개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씩 해서 10개를 쪼갠 거죠. 그죠? 이렇게 쪼개서 그래프로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얘를 리프트 차트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에다 찍어주는 거죠. 플러스로. 얘는 찍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찍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찍으라 그랬더니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가면 질문합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앞에 플러스는 앞에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앞에 요 좌측 우측에 대한 내용이에요. 0부터 찍어준다. 이렇게 찍어주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0부터 출발해요. 얘가 0부터 출발하니까 개인 달러 표시는 개인이라는 결과 변수.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있죠? 여기 봤잖아요. 그죠? 얘에서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cumulative.pct.of.total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위에 봤잖아요. 뭘 봤죠? 요거 봤죠? 요 라인, 요 라인에 우리 요 값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요 값은, 요 결과 저장된 값에서 요 값을 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요 값, 79, 90, 94, 요 값을 갖고 오고, 거기에 밸리데이션 퍼스널 론이 있으면 걔를 총 합계. 찍어보면 되죠? 모르면 찍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모르면 이렇게 찍어봐요. 그럼 이 값이 이렇게 나왔죠, 위에?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다. 찍어보세요. 아마 191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죠? 전체. 191개. 그게 나오죠? 모르면 이렇게 찍어보세요. 개인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200, 400, 600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우리가 이거는 왜 하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모르면 요 값을 가지고 나중에 요걸 그냥 갖다 쓰면 돼요. 한 번만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복사해서 계속 갖다 쓰면 되죠. 개인 차트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뭐 수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쓰고 라인 쓰고요. 10분위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10분위 차트는 개인에서 우리가 10%씩 나눠줬죠. 10개로. 그 값을 갖다가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일일이 설명 안 해둘게요. 그 다음에 라벨 추가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찍어주라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라운드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첫 번째 자리까지만 뿌려줘라. CX는 뭐였죠? 폭. 그죠? 우리 해봤죠? 그죠? 이 막대 그래프 옆에 폭을 1이 아니고 0.8로 좀 줄여줘라 이 얘기였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변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변수 중에 의미가 없는 변수를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자동으로 빼주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렉션이라 그래서 백워드, 포워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워드 방법을 쓰면은, 포워드 방법을 쓰면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의미 없는 변수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고요. 백워드는 거꾸로예요. 다 집어넣고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면, 그 다음에 트레이스 F는 뭐냐면 얘를 건 바이 건을 할 때마다 뿌려주느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 결과만 보여줄 거냐 이거예요. 트레이스 F를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나 중간에 거는 귀찮으니까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제일 마지막 것만, 결과만 보여줘.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뿌려주고요. 똑같이 옵션을 줘서 썸머리를 해주면, 처음에 우리 돌렸던 거랑 뭐가 틀려졌냐면 여기에 age가 빠졌죠, 지금. 그죠? 앞에 보시면 age가 빠졌죠? 원래 age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의미가 없다고 빠졌죠? 그런데 experience도 의미가 없는데 얘는 계속 살아있네요. 그죠? 원래는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얘는 계속 살려있네요. 아마 이게 기준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살려놨으니까 그냥 살려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모델로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모델을 돌렸으니까 컴퓨전 매트리스를 다시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은 얼마만큼 예측력이 증가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